안녕하세요.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. 사연을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30대인 여자입니다. 벌써 결혼한 지가 10년 차가 넘었습니다. 10년 전이다 보니 20대였고 아이를 가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, 결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으로 시가, 친정에서 오해도 생기고 크게 싸우며 시가와는 연을 끊고 지내다 최근 들어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잘 지냈으면 한다 하시면서 왕래도 하고 지냅니다. 그런데 얼마 전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, 동서와 첫 만남에서 시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곤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. 10년 전 어리고 세상 모든 일이 겁나던 제가 아이를 가져서 결혼 준비를 할 당시에 시아버지께서는 생각대로 아버님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춰가려 하셨던 분이 동서와는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장난도 쳐가면서 지내는 그런 분위기가 전 당연히 이해도 안 가고 속도 많이 상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최근에 시어머니 연락으로 왕래를 다시 하게 되었지만, 다시 아버님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시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. 전 지나간 일이 아닌데 어떻게 속편하게 지나간 일이라고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동서와 시아버지 지내는 모습을 보니 상처가 자꾸 떠올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10년 전 일이 아직도 지나간 일이 아닌 것처럼 사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? 어쩌면 좋을까요? 신랑과 둘이 지낼 땐 다툼 없이 잘 지내지만 시가에 갔다 오거나 시가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제 일처럼 튀어나와 절 너무 괴롭힙니다. 제발 도와주세요. 또 시가와 연락하지 않는 10년 동안 시동생과 연락하지 않았는데, 그 계기가 신랑한테 연락이 왔을 당시에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제가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는데, 형수가 아닌 저 여자라는 호칭을 써가며 말하는 통화에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어서 신랑한테 너무 속상하다, 어떻게 형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 여자라는 말을 할 수 있냐 하며 신랑이 시동생과 말하는 일로 연락하지 않게 되었고, 얼마 후 그런 시동생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을 아무렇지 않게 가야 하는 것도 맞는 건지 고민입니다. 저 하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지내면 다 괜찮을까 생각도 나는 동시에 10년 전 일도 절 괴롭히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.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. 10년이다라는 세월은 결코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. 그래도 어떻게 그거를 다 감내하고 지낼 수 있었는지,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한테 많이 의지를 했고, 또 그 10년 동안 인연을 끊고 그 10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어쨌든 남편이 있었던 것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해 준 것 같고 나하고 함께 있어 준 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섞여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부부 중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괜찮구나 라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보여지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10년 만에 시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이 왔고 같이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동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전에 나를 대했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게 친밀감 있는 그런 것도 보여지고, 또 시동생도 시아버지 시어머니처럼 나를 하대해서 보는 게 있죠. 형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도 않거니와 대신해서 나오는 게 저 여자. 이거는 사연자님을 하대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댁에서 남편의 존재감을 볼 수 있어요. 남편의 위치가 큰 형이 아닌 것 같아요. 저 여자라고 불러도 남편이 그냥 넘어가 진다고요? 저는 이게 더 이상해요. 그야말로 저 여자라고 나를 호칭을 한다는 건 나의 여서가 아니라 내 남편이 어떤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도 저 여자라고 했을 퍼센트가 높은 거죠. 왜냐하면 이거는 형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니까. 10년 뒤에 무슨 이유로 그 시점에서 잘 지내보자 라고 연락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시동생의 결혼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.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다 확인해 보는 작업은 사실은 이제 사연자님 부부가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지금 들어있질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사실은 그랬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. 결혼식은 지금 앞뒀는데 큰애네하고 연락이 안 되고 지금 결혼식장에 오는 것도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겼어요. 모든 것들을 그냥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야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해서 연락이 왔었을 확률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. 근데 이제 뭐라고 적으셨냐면요, 남편하고는 잘 지내신대요. 어떻게 잘 지내죠?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만 안 하면 잘 지낸다고 보시는 건 잘 지내는 게 아니겠죠. 어떤 내용이 뭐 가려지고 난 다음에
나머지 것들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잘 지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전체 통합적으로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맞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를 사연자님도 내 남편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잘 지낸다고 그냥 합의를 본 상태인데 이 관계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건 내 마음도 훨씬 더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과연 우리가 잘 지내는가? 여기에 대해서 부부가 마주보고 정말 우리가 잘 지내는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10년 동안 남편이 부인의 힘든 마음을 이해해서 10년 동안 참아왔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부인한테 표현을 안 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어요. 아내한테 내가 지금 참으며 살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이거가 사이즈가 더 커질까봐가 사실 걱정이기는 해요.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. 그 내용이 있을까봐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부 상담 영역이에요. 뭐든지 다 부부에 대한 내용이에요.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,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제일 빠르기는 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가슴이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이건 또 개인 상담 영역이겠죠. 내 남편도 개인 상담 영역의 내용이 있겠죠. 힘든 마음 너무 이해되고, 또 지금 뭔가 나쁘게 말하면 시동생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마치 서비스를 꼭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의무 같은 게 우리한테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안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런 마음들은 분명히 남편하고 마주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진지하게 밑선까지 내려가서 우리 부부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, 사실은 더 내려가면 우리가 그 의지가 상호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